네, 오늘 오전장에서 어떤 이슈 집중하고 계세요? 저희가 고른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날카롭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가 골라온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SK 하이닉스 오늘 관심도가 굉장하죠. 이번 주에 AD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중에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되고요. 조달될 자금이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5니까 최대 4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증설에 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행보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에 지금 단연 관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정태근 이사님, 시총 2,000조를 돌파하면서 삼성이 시총 1위잖아요. 거의 네. 역전 다가서는 그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현지 시간 22일,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이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내용이 전해집니다. ADR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상장하게 되면 이제 증서 발행을 통해서 이제 미국 증거거래에서 거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9배 정도 PR을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 시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SK 하이닉스 ADR이었던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이슈가 있든지 간에 결국 돈이 들어와야 종목이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삼전닉스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이슈들, 빠져나갈 이슈들, 이런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DR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삼전 닉스의 힘을 보탤 이슈라고 하셨어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네.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플러스 전환이 나와서 0.5% 올라가긴 하는데 장중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해요. 시총이 삼성전자 현재로는 2,106조, SK하이닉스 시총이 2,074조. 사실 역전은 시간 문제인가요? 그죠. 지금 제가 본 HTS 기준으로 보게 되면 0.26%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닌데 하이닉스가 너무 그쵸.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추세면은 뭐 뒤집어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DR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HBM4E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2월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엎치락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튼 하이닉스가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물론 하이닉스도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인덱스 성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란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발목을 좀 잡는 게 아닌가? 뭐 하락이 나와서가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이란 이슈가 조금 이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전은 오히려 지수 인덱스에 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이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발목이 잡히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호재를 받아가니까 시총까지도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 때 언제나 시장에서 같이 거론됐던 게 전기노텍인데, 오늘 시장에서 전기노텍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기판주, 예를 들어서 기가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 발 효과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주 확대 본격화라는 리포트에 목표가 19만 원까지 등장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기판 쪽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온기가 확산된다, 뭐 낙수 효과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이제 우리 바다에서 만나는 참다랑어. 한 번도 얼리지 않아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 가장 신선한 참다랑어를 만나보세요. 그런 효과는 다문 오늘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같이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삼성전기 차트를 보더라도 이노텍의 차트를 보더라도 삼전익세 상승과 동반해서 작년부터 우상향이 지속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기가 200만 원 그리고 이노텍이 뭐 100만 원 넘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는 유통실수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실수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스가 작고 하이스 대비해서 또 이 삼성전기가 더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좀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가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칩을 만들잖아요. HBM을 만들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장착을 하죠? 메인보드에 장착하잖아요. 근데 칩을 메인보드에 바로 장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FCBJ 기판을 통해서 메인보드와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모리 칩이 많이 생산될수록 기판 생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면은 삼성전기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문 뭐 기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간 게 아니라 작년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때부터 계속 동행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까? 하이스가 언제까지 갈까? 요게 아마 삼성전기 포함한 기판주가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소부장은요? 소부장은 네. 언제까지 가느냐? 이 질문이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초반에요. 그 전공정 장비단에서도 뭐 테스, 원익 IPS, HPSB 다 강세였었거든요. 근데 살짝 꺾이는 움직임도 나오고, 지금 신고가를 유지하는 쪽은 PSK 눈에 띕니다. 네. 6월 12일에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 19만 4천 원 제시했는데 오늘 뚫더라고요. 네. 탑픽 어느 쪽으로 보세요? 탑픽은 그 죄송한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어떤 네. 상황에 따라? 수급이요? 이슈. 이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증착 장비 탑3가 있잖아요.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요 종목이 강세를 볼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SK 하이닉스의 2배 증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구글 수주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로 가죠? 소재 쪽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공정에서 전공정 갔다가, 그리고 장비에서 소재 갔다가 소재에서 장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라보는 쪽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리포트 효과도 있겠죠. 리포트 효과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SK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 고단화와 적층수 증가에 연결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HBM이 D램을 계속 쌓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광, 식각, 그리고 스트립, 이거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횟수가 증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스트립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단연 드라이 스트립 장비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식각 내에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소재라든지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PSK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런 연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식각이 습식에서 순간 건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PSK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죠. 테라팹. 테라팹 이슈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PSK 같은 경우는 인텔의 우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라팹 같은 경우에 인텔이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테라팹 프로젝트에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연유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PSK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뭐 계속 가는다라고 보기에 계속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후공정에서 전공정, 장비에서 소재 이런 순환매 계속 돌 거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 쪽에 소부장을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장은 테라페 부각됨에 따라서 PSK 그리고 홀딩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소부장단 관련해서는 이슈에 따라서 순환 매가 돌아가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바로 LG그룹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LG그룹 계열사 경영진 등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합니다. 이는 이달 8일 젠슨 황 CEO가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해서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LG그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만나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주 내에서 LG전자가 이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를 소화할 때마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이미 주가가 두 차례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사실 이 오늘과 같은 재료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LG그룹주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달 초 이후로는 다소 쉬어가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또 진입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아니요, 조금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22만 원대였던 추가락이 제한된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6월달 들어와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3만 8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권에서 일단 바닥 확인부터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LG전자가 그러니까 LG그룹주가 제2의 현대차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현대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이제 깜포 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인데 작년 10월 달에 젠슨형이 방문했잖아요. 방문을 하게 되면서 깜포 해동에 현대차 참여한다는 정국 회장이 정국 맞죠? 정국 회장 맞죠? 네.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정국 회장이 어떤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면 보시면 정의선 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이 깜보 회장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0월 14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쭉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 젠슨형이 미국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고 추후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에서 로봇주로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화면 보시면 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화면 보시면 같이 젠슨형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LG전자가 제2의 현대차로서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제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 갈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지금은 두산이 될지 제2 현대차가 두산이 될지 LG전자가 될지 다른 그룹이 될지 네이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작년 현대차가 그랬던 것처럼 제2의 로봇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제2 현대차로 부각이 되게 된다면 그때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말씀해주신 현대차요. 네.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에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지분을 확보한다, 100%를 확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네네. 사실 이 이슈는 그만큼 로봇의 힘을 더 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현대차 그룹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투톱 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슈가 해소됐다고 시장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LG그룹주와는 정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LG그룹은 오늘 뉴스에 의한 상승이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반도체 다뤘듯이 삼전익선하고 3기만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오늘 3기에서 삼성물산 쪽으로 이제 바톤이 이어받아가 삼성물산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유는 삼전익스 쪽으로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8.9% 상승 나오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아침에 리포트 나왔잖아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전익스 쪽으로 삼전익스가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시장은 가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로봇 이슈가 없어서가 아니라 삼전익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소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2023년도에 상반기 때 기억나나요?
그때 저는 방송에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에코프로 그렇지만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다른 종목 얘기 안 했어요. 에코프로 BM 얼마 갈까요? 에코프로 얼마 갈까요? 에코프로 H는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종목만 다를 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2023년도는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은 삼전닉스 쪽으로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삼전닉스 쪽으로 자금 쏠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으로만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소외가 되는 것 같고 L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속성 있게 갈지에 대한 네. 부분들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자리 완벽한 저점에 대한 확인, 반등, 그때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LG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현대차에 대한 지금 현재 시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태근 이사께서 골라오신 이슈 최희정 앵커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방산 관련한 뉴스입니다. K방산의 5대 강점,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의 외교와 안보 우산 축소,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속에서 K방산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K방산은 빠른 납품과 가성비, 기술 이전 등이 5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군함, 항공기 부문의 높은 벽과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에 일본의 이 강력한 라이벌 등장은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보 우산 그 차원에서는 계속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초반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일부 방산주가 선방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수급 때문이에요. 현대로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하락 전환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약세에 담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삼전닉스 외에 이제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냐, 하반기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일단 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담는 것도 그 조금 전에 현대차에서 말씀드렸듯이, L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3일 연속 조정 나온 그런 LIG DNA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일 연속 조정 나온 구간들 속에서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 출발했어요. 상승 출발했는데 삼전닉스 쪽으로 이제 자금이 다 뺏겨버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제 하반기에 지켜봐야 되느냐고 말씀드리자면은 이란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그게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은 트럼프는 다시 동북아에 대한 동북아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또 재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에 제한된 수주가 이게 서유보다 확대가 될 건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LIG DNA와 그리고 라인메탈이 전략적 협력을 맺게 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 쪽 같은 경우에 자주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독일 제품이 가장 우선순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독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가 대안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 전차 도입 사업을 이제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폴란드 바로 밑에 루마니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실적 위협 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가격적인 측면이란지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냥 바로 이제 관심 좀 말씀드리면은 네. LIG DNA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라인메탈 쪽하고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서유럽의 카르텔을 돌파할 만한 어떤 문을 하나는 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하고 크로아티아 쪽에서 천공투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는 걸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질적인 납기 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천공투가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중동 쪽으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이제 동남아 쪽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규 수주였던 문이 열렸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목표가는
105만 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5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전고점 돌파도 저는 가능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점으로 105만 원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1차 목표가 플러스 분기점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9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5만 원 아래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최고가인 105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LIG DNA로 탑픽 추려주셨어요.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